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워렌 버핏이 올해 1분기 하락장에서 애플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로미 시겔이 지금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고, 우리 구독자 실제 사연입니다. 실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고점에 시작해서 적립식 장기 투자로 살아남은 사연입니다. 꼭 모두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지금 환전하고 매수하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양전, 음전, 양전, 음전 계속 뒤바뀌는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잠들기 전에 금요일에 나스닥 마이너스 4%나 떨어뜨렸으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밀리네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역시 제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5월의 첫 거래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화면에 보면 미친 변동성을 볼 수 있고 장마감 1시간 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으로 마무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보입니다. 이번 5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FOMC 후 파월의 기자회견이 중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제조 확장세는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는 0.26% 상승, 나스닥은 1.6% 상승, S&P 500은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딱 봐도 반도체 섹터의 초록초록한 맵이 눈에 띄고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어닝 쇼크를 발표한 아마존,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고 계단식 하락의 시작일지 저점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977입니다. 5월 FOMC를 앞두고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10년물 국채금리는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0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세계 최고 투자자 워렌 버핏이 올해 1분기 하락장에서 애플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 추가 매수 규모는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10억 원 규모입니다. 버핏은 CNBC에 출연해 1분기 애플의 주가가 4일 연속으로 빠진 뒤 애플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1분 차트입니다. 워렌 버핏의 애플 매수 타이밍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올해 1분기에 애플이 4일 연속 하락한 날은 대략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1월에 4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4일 연속 하락 후 매수했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금액 약 160달러에 매수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한 번 더 4일 연속 하락이 나옵니다. 이때도 대략 160달러 부근에서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초 한 번 더 4일 연속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때 만약 매수했다면 160달러 초반에 매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로만 봤을 땐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몇 년 뒤 저 매수 타이밍이 저점 부근일지 아니면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대폭락장이 와서 워렌 버핏도 접점 매수는 불가능할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절대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될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줍줍합니다. 그래야 최대 손실을 방어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정도의 주가 하락으로 워렌 버핏이 애플을 추매했고 또 제러미 시겔 교수가 지금 시점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제러미 시겔은 저점이 어디인지 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러미 시겔 교수가 그냥 긍정론을 외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제러미 시겔이 지난 1월 25일 차트의 검정 원 부근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현금을 확보해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정확하게 나스닥은 마이너스 20% 이상의 베어마켓에 빠지고 S&P 500 역시 10% 이상의 심각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왜 지금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진입점이라고 말했냐면 이미 S&P 500 지수는 올해 마이너스 13% 하락 중이고 미래수익의 18배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가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공급망 사태 등 많은 악재로 증시가 몇 퍼센트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QQ 월봉과 SPY 월봉을 봐도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은 2년에 한 번 오며 과거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먼브라더스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한 실제 우리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리먼브라더스 고점에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했고 결국 수익을 보고 매도한 사연입니다. 구독자분은 볼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렸다가 은행 여직원이 최근 수익률을 보여주며 펀드 가입을 권했고 인도 지수를 추종하는 인도 인덱스 펀드, 한국 우량주 펀드 등을 권했고 매월 적립이 되게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저 최고점 부근 빨간 동그라미에서 매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독자분께 받은 사진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약 몇 달 전이라고 합니다.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코스피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자 892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1년 정도 하락을 계속 보여주었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독자분은 적립식 투자를 진행했고 그 결과 실제 계좌는 60%가 아니라 마이너스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립식 장기 투자의 장점을 확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거치식을 안 하고 적립식을 진행하는지, 이게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은 하락을 보여주자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펀드에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지수가 전고점을 찍었을 때 수익률은 대략 플러스 4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회복되자마자 익절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훨씬 큰 상승을 보여주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짜증날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통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의 실제 투자 스토리를 보고 꼭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큰 경험을 한 구독자분께서 최근 후회되는 건 지수가 회복되자마자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적립했으면 그리고 계속 보유했으면 이게 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땐 그런 걸 몰랐다면서 말이죠. 우리는 예전부터 복리 효과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복리 효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즉 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를 가지게 되면서 결국 누구나 알고 있는 복리 효과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즉 남의 떡보다 내 떡이 결국 가장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참으면서 복리라는 놈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분할 매수해야 하는 구간임에도 환율이 너무 높아서 매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계신 댓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율 역시 주가처럼 예측이 불가합니다. 저는 오히려 주가보다 더 예측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환전해서 매수? 아니면 환전 안 하고 관망?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보다 환율이 떨어져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환해지 종목에 투자하면 되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달러로 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그대로 QLD에 직접 투자하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겠다,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환해지 종목에 절반 투자하고 QLD에 절반 투자하면 해결됩니다.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나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 환해지에 투자하나 정답은 없고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최근 10년을 바라봤을 땐 직접 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 달러로 환전하는 게 좋았다고 나중에도 더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확신이 가는 쪽에 투자하면 됩니다. 환전해서 직투하나 환해지에 투자하나 가장 중요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상향 종목, 적립식 분할 매수, 10년 이상 장기 투자. 결국 이게 우리 채널의 취지인 겁니다. 미스터 차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니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돈의 심리학 글귀 중 우리는 이미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해 변동성을 버티고 있고 공포 구간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종목과 방법에
의심이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미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들을 몇 번 치렀을 때 우리의 자산은 훨씬 불어나 있을 것이고 내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하는 목표,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 목표와 열매는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인내를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번 하락장에서 2차, 3차, 4차 매수를 모두 끝냈고 잠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거나 주가가 반등했다가 내려오며 이평선에 다시 닿아야 합니다. 현재 QLD RSI는 38입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입니다. SSO의 RSI는 36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RSI는 현재 42입니다. 지금 웅줍 가족분들이 10년 이상 안 쓸 돈으로 투자했다면 절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한다면 10년 뒤에는 높은 수익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어지고 있는 이 웅줍 기간을 마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훗날 지금의 차트를 보면서 흐뭇해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성공적인 것을 얻기 위해,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인내, 고통, 후회, 변동성, 공포, 의심을 자기 통제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힘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